릴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마늘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닉네임 SNS님의 댓글입니다. 늘스타님,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승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때 그 나라에 며칠 있고 그 기간 동안 뭘 하시나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요. 영상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은 연계에서 미니헤븐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늘스타님, 승무원은 보통 한 달에 한국에 며칠 정도 있나요? 스케줄 근무라 매달 다를 순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며칠 정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늘메이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알게 되었네요. 승무원들은 한국에 며칠 있는지, 해외에 나가면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는 뭘 하는지 요양요정 늘스타가 답변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볼까요? 한국에 며칠 승무원은 체류하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항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5일 일하시고 이틀 쉬시는 게 보통 이제 평균적이죠. 그래서 저희도 한 달을 4주라고 했을 때 총 이틀씩 한 달에 8일 쉬는 게 법정으로 의무로 쉬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일손이 딸린다고 할지라도 승무원들에게는 꼭 법적으로 부여된 한 달에 이 8일이라는 스케줄은 한국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8일은 그냥 다들 쉬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플러스가 더 되죠. 그래서 휴일이 조금 많다, 비수기이다 이럴 때에는 제가 많게는 보름 정도도 쉬어본 적이 있어요. 뭐 무슨 연차휴가 나오고 또 PVC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루는 생리휴가도 저희가 신청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한 보름을 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딸은 승무원 취직했다면서 잘렸니?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어보셨다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동네를 쏘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8일은 기본으로 쉬고 많이 쉴 때는 한 달에 보름도 쉬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연이어서 답변을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해외에 나가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부여되느냐? 네, 이것도 비행한 시간과 그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죠. 갔을 때 평균적으로 그 퀵턴이라는 스케줄이 첫 번째로는 있습니다. 이건 쉬는 게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3시간, 3시간 반까지는 왕복을 해도 6시간, 7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좀 가까운 쪽 이런 데는요, 비행시간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갈 때, 올 때 근무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일부 스케줄 같은 경우는 4-5시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갈 때는 승무원들이 일을 하고 올 때는 승객으로 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서 체류를 했던 승무원이 새롭게 탑승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갈 때 승무원들이 승객처럼 탑승을 하고 갔다가 A팀이 갈 때 이렇게 좀 서비스를 했다면 올 때는 B팀이 서비스를 하고 A팀이 승객으로 쉽니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진행되는구나 해서 퀵턴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퀵턴 같은 경우 보통 공항에서 내리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리타 공항까지 갔습니다. 인천에서요. 그러면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고객님들은 다 내리시죠. 그때 승무원들은 내리지 않고 이제 승객분이 와이트를 했다. 그래서 멀미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트를 갈아야 될 때 시트 갈아달라는 거 요청하고, 오물탱크가 갈 때 전량 완전 꽉 찼다. 오물탱크 비우고 갈게요.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정비사님들한테도 정비사님 이거 자리 좌석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이거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정비사님 이거 좌석이 리클라인이 안 돼서 고객님이 이렇게 뒤로 제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좀 봐주실래요?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한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야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 있다가는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1시간 정도. 그럼 이제 퀵턴 스케줄 이외에 반나절 스테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보통 동남아 쪽이 그렇습니다. 태국이라든지 방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6시간 정도 뭐 중거리 비행을 했다. 이럴 때에는 동남아 뭐 시차도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갔을 때 적응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비행도 얼마 안 했고 가가지고는 한숨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출발, 이런 식으로 12시간 스테이도 좀 있고요. 뭐 정말 운이 좋을 때는 하루 스테이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는 점심 비행편에서 잘리고 그날 저녁 비행으로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을 쉴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동남아 같은 짧은 구간에서는 12시간 스테이, 24시간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저희 동남아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선은 이제 방콕이고요. 방콕은 식도락 여행이죠. 그리고 패디랑 네일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이제는 많이 물가가 올랐어요. 관광객들도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정말 뭐 서울이랑 크게 다를 바 없다. 대학가 같은 경우 굉장히 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렴하잖아요. 근데 별로 차이는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하죠. 여기서는 1시간 마사지 받을 거 거기서 2시간 마사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승무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힐을 신고 거의 6시간, 7시간 비행을 걸어서 도착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걸음거리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요 두피도 너무 아파요. 왜냐면 머리를 꽉 좀 매서 스프레이를 빡빡하게 뿌리고 돌처럼 붙게 한 다음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두피의 스트레스, 그리고 요 발바닥을 지압해주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요 스트레스, 다리 부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좀 쫄아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고장나진 않았을까? 손님들이 어디가 불편하신 건 아닌가?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깨로 막 근육이 뭉쳐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다 아픈 거네요. 두피, 어깨, 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 이렇게 지압이 필요한데, 방콕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가는 마사지 샵들은 몰 안에 있는데, 보통 뭐 터미널 21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방콕의 대형 쇼핑몰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스파 샵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씩 한국말도 하시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막 이런 식으로 언니 세게? 살살? 이러면서 한국말을 발음이 약간은 뭐 외국인의 발음이시긴 하지만 유창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영어 할 필요도 없이 해주시고, 크루 할인, 크루 디스카운트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네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희가 뭐 한 3만원 정도의 마사지라면 저희는 30%를 할인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해도 얼마예요? 3,000원인데 30%면 9,000원이죠. 그럼 21,000원에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너무 좋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손톱과 발톱 관리예요. 사실 발톱 같은 경우도 누가 보겠냐 하지만 저희가 살구색 스타킹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루들이랑 같이 어디 식당을 가거나 할 때 한식당 같은 경우는 좌식으로 신발 벗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톱이 너무 보이는데 그때 생발톱이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이 발톱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 패디가 최소 6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비싸죠. 근데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발톱 관리하고 뭐 이렇게 풋스파에서 각질 제거까지 다 해주시는데 최소한 3만원 이상 정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아트 추가하면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액이 반값으로 딱 저렴해지니까 항상 발을 관리해야 되는 승무원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거기서 패디를 다 이때다 하고 받고요. 그리고 요 손 관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보통 4만원, 5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거기 가면 2만원, 15,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확 뭐 50%, 60% 절감이 되고요. 게다가 승무원이라고 크루 디스카운트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 30%를 거기서 또 까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이랑 발, 비행 중에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방콕 가서 엄청나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락 먹을 거죠. 승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기내식을 먹고 맛있는 거, 대중의 입맛은 뭐예요? MSG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MSG에 길들여져 있는데 건강한 걸 찾아야지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 일본 스테이가 좋은 건 달콤, 짭짜름, 매콤, 달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은 칠리 크랩 먹방 한번 해주고 페퍼 크랩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샤브스키가 엄청 맛있거든요. 그런 것도 먹어주고,
또 후식으로는 살얼음 사르르 껴있는 워터멜론 주스. 이것도 워터멜론 주스 이름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 발음으로 와따르멜론 주스 뚜리 이런 식으로 뚜뚜리 이러면은 언니들이 웃으면서 뚜 뭐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남아식 영어도 살짝 구사를 할 줄 아는데 언니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점원들하고 같이 식사 같은 메뉴도 추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태국을 떠나서 살짝 넘어가면은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쌀국수, 짜조, 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저희가 많이 노리는 거는 짝퉁시장을 갑니다. 베트남의 짝퉁시장은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을 뚫었어요. 되게 똑똑한 언니죠. 그 동남아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 이름을 딱 대고 가서 대한항공이다, 아시아나다 뭐 이런 식으로 승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원증 같은 걸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럼 또 다 30%, 40%. 근데 진짜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지만 암암리에 다들 삽니다. 그래서 저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클러치를 저거 500만원짜리 클러치인데 왜 이렇게 갖고 다녀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색깔별로 다 있어요. 2만원 주고 샀거든. 근데 정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많은 양을 밀수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재미로 하나씩 사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풀데이를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갔다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제 미국 갔어요. 10시간 이상의 이런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시차도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비행시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체력이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풀데이 24시간은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풀데이가 간혹 이틀일 수도 있고 이틀 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체류 기간이 긴데 제가 제일 길게 갔었던 게 뉴욕이거든요. 뉴욕 4박 5일 스케줄. 4박 5일 스케줄 갔을 때 제가 뭐 공항에서 기다리고 거기 가가지고 비행하고 왕복 그랬던 시간을 빼면 한 풀데이로는 이틀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브로드웨이 이런 데 가가지고 뮤지컬 관람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쇼핑, 옷 쇼핑 하고 나서도 거기 쉑쉑버거 같은 데 가서 맛있는 햄버거 먹고 그리고 나서도 구경하면서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하루 정도는 집에서 잔뜩 다운로드를 받아가요. 승무원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또 아이패드나 스마트패드인 거 아시죠?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가서 뭐 하냐면 그 스마트패드에다가 밀린 드라마 받아야죠. 그래서 힘센 여자 도봉순, 완결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그널 1회부터 몰아서 다시 보기, 뭐 1드 다시 보기, 0드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을 쫙쫙쫙쫙 받아요. 그렇게 받아서 스마트패드로 기기를 보면서 하루는 시켜 먹어요. 시켜 먹으면 사실 미주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가 진짜 안 되는 곳이긴 한데 혼자 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먹을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한식집이 배달되는 거 LA 같은 경우 한인타운이 바로 있어서 한식이 딜리버리가 돼요.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이 없다 보니까 전화하면 이제 뭐 전화해서 뭐 파파존스 이런 피자집 엄청 대형 피자, 페페로니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주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대충 맛을 다 알고 맛에 실패가 없는 그런 메뉴라서 그런 거를 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자 먹고 점심에는 이제 집에서 싸간 뭐 죽이라든지 컵밥 이런 거 데워서 포트에다 물 받아서 먹고 또 저녁에 피자랑 김치랑 해서 먹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판을 내가 소진하는 방법 이게 너무 싫다 그러면 옆방에 같이 주니어나 마음에 맞는 언니들 불러요. 언니 동생들 불러서 내 방으로 모여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같이 갖고 갔었던 원카드 고스톱 뭐 여기서 이제 도박이 아니고요. 돈 안 걸고 딱밤 이런 거 때리기 해가지고 그림 맞추기 게임 하면서 놀다가 남자친구 얘기도 좀 하고 시댁이 어쨌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재밌는 가십거리 얘기하고 놀고 연예인이 어쨌다 이런 얘기하면서 놀다가 피자 같이 나눠 먹고 콜라 마시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게 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풀데이를 보장해 준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궁금증에 대한 해결 늘스타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늘메이트 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메이트 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